오늘은 60세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채소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채소가 몸에 안 좋다고요? 하고 놀라셨죠? 실제로 우리가 좋다고 믿고 매일 먹어온 채소가 나이 들면 오히려 간, 신장, 혈관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서울대 병원 공동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채소들이 가득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10년 더 젊게 사는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근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5년간의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어왔던 채소들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신장과 간, 그리고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위험성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조차 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환자들에게 채소 많이 드세요 라고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숙자님은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며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을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니까 몸에 좋을 거야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CT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쪽 신장에 여러 개의 결석이 박혀 있었고 신장 기능은 정상인의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6개월 내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투석 환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오늘은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채소 3가지와 그 과학적 근거, 그리고 안전한 대체 식품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피해야 할 채소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왜요? 혈관에 좋다면서요. TV에서 맨날 혈관 청소부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63세 박경자님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싫어서 자연요법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생양파가 혈압을 낮춘다는 글을 보고 매일 생양파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40에 90에서 130에 80으로 떨어졌거든요. 역시 양파가 좋구나 하며 더욱 열심히 드셨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1개씩 꼬박꼬박 1년 반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위산 역류가 심해졌습니다. 밤에 누우면 목까지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죠. 소화불량도 만성화됐고 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년 6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혈관벽을 직접 공격하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 범위인 15를 훨씬 넘어 32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정상 수치의 2배가 넘는 위험한 수치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양파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파는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채소죠. 그런데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과 결합시켜 해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글루타치온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양파의 황화합물이 그대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와 우리 몸의 산소 운반꾼인 적혈구와 결합해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혈액 속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양파에는 포드맵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장에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젊었을 때는 장 건강이 좋아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포드맵이 발효되면서 독성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성 가스들이 헐거워진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뇌혈관에 악영향을 줘서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60세 이상 1200명을 3년간 조사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양파를 매일 드시는 분들의 간 수치 이상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3배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41%는 간 손상 지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요. 또한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위산 역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7배 높았고 그중 28%는 식도암의 전 단계인 발해 식도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건강식이라 생각했던 양파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자, 그렇다고 양파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양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생양파보다는 조리해서 드세요. 양파에 열을 가하면 자극적인 성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주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반 개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매일 먹기보다 2, 3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섭취량을 줄여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채소와 섞어 드세요. 양파만 단독으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좋은 성분은 조금씩 취하면서도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채소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토마토, 감자 같은 채소들은 가지과 식물에 속하는데요. 이 식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솔라닌 하면 보통 감자 싹에 있는 독성 물질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감자 싹뿐만 아니라 가지, 토마토 같은 가지과 식물에는 공통적으로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 같은 물질이에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뛰어나서 이 정도의 솔라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몸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솔라닌이 혈액으로 들어와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숙자님은 당뇨 환자였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가지를 매일 드셨습니다. 가지볶음, 가지나물, 가지찜. 하루에 중간 크기 가지 2개 정도는 기본이었죠.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혈당도 안정적이었고 체중도 5kg 정도 빠졌습니다. 가지가 정말 좋구나 하며 더욱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져서 발끝까지 저려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면서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근육 경련 때문에 깨는 일이 잦아졌죠. 가장 무서웠던 것은 걸음걸이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초 신경 전도 검사를 해보니 신경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정상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육의 힘을 확인하는 근전도 검사에서도 근육의 전기 활동이 크게 약해져 있었죠. 의사는 처음에 당뇨성 신경병증이 매우 심하네요 라고 했지만 혈당은 잘 조절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세한 식이 조사를 통해 결국 매일 먹은 가지가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걸까요? 여러분, 솔라닌은 감자 싹뿐만 아니라 가지에도 들어있는 독성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솔라닌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경세포의 나트륨 채널을 직접 공격합니다. 신경은 전선처럼 신호를 주고받는데 솔라닌이 그 스위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신경이 손상되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60세 이후에는 한번 손상된 신경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경자님처럼 신경 전달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솔라닌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뇌로 들어간 솔라닌은 뇌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가지에는 니코틴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 100g에 담배 한 개비에 해당하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정도 양이야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60세 이후 약해진 심혈관계에는 이 작은 양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가지를 많이 드시면 니코틴이 몸에 쌓여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가지의 또 다른 위험을 알려드릴게요. 가지는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는 식품입니다. 히스타민은 원래 몸을 보호하는 물질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히스타민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염이나 투통,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해요.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60세 이상의 경우 가지 섭취를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섭취를 피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를 건강식품으로 오해하고 매일 드시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하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어릴 때부터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처럼 힘이 세진다.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다.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배워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시금치가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엄청난 양의 옥살레이트 때문입니다. 옥살레이트는 식물이 만드는 천연방어 물질입니다. 곤충이나 동물이 잎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죠. 이 옥살레이트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치 작은 바늘처럼 행동합니다. 시금치 100g에는 다른 채소들보다 10에서 15배 이상 높은 수치의 옥살레이트가 들어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이경옥님은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써온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특히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는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셨죠. 아침에는 시금치 나물, 점심에는 시금치가 들어간 된장국, 저녁에는 시금치 무침. 하루에 시금치를 최소 150에서 200g은 드셨습니다.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18개월 정도 지속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CT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쪽 신장에 크고 작은 결석이 무려 47개나 발견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직경 1.2cm나 됐고 요관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3.2로 정상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만성 신부전 3단계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가 정상의 15배인 75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손상 지표인 BUN도 85로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요관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큰 결석들을 제거했지만 이미 신장 조직의 상당 부분이 돌이킬 수 없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0세 이상 남녀 1만 5천 명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매일 시금치를 드셨던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가 넘는 312%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비율이었습니다. 시금치 고섭치군에서는 15년 내에 27%가 투석을 시작한 반면 일반군에서는 단 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았습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옥살레이트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신장에서 옥살레이트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옥살레이트가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 60세 이후 여성의 시금치 관련 신장질환 발생률은 남성보다 1.7배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에 칼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가 납니다.
시금치의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강하게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시금치와 함께 우유를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는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더 나쁘게는 신장의 결석을 만듭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신경과학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60세 이상에서 높은 옥살레이트 섭취가 치매 발생 위험을 2.4배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옥살레이트가 뇌혈관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뇌혈관성 치매를 유발한다는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혈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0세 이후 시금치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나타나는 초기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소변 시 모래알 같은 것이 나옴, 옆구리 또는 허리 통증, 소변 색깔이 탁해짐, 소변 냄새가 강해짐, 소변 횟수 증가, 손발 붓기, 만성 피로감, 관절 통증 악화 등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시금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왜 하필 60세를 기점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한데 하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내부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장기들은 이미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걸러서 독성 물질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같은 양의 독성 물질이라도 몸에 2배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 기능입니다. 간에는 해독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우리가 먹는 모든 독성 성분들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효소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간 해독 능력은 20대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젊을 때 문제없이 처리했던 독성 물질들이 60세 이후에는 몸에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도 60세를 기점으로 급속히 노화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세포 자체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젊을 때는 전혀 문제 없던 채소들이 60세 이후에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어막이 무너진 성처럼 말이죠. 60세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독성 물질들이 혈류로 더 쉽게 흡수됩니다. 젊을 때는 장벽이 튼튼해서 독성 성분들을 대부분 차단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모든 독성 성분이 혈액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60세 이후에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대체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채소들을 먹으면 60세 이후 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꽃과 채소들은 간 해독의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무, 배추, 콜리플라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해독 성분을 함유하면서도 옥살레이트 함량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60세 이후 정말 완벽한 채소입니다. 옥살레이트 함량은 시금치의 7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면서 설포라판 함량은 모든 채소 중 최고 수준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독성 물질 제거 능력을 높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떨어진 간 기능을 보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브로콜리를 매일 100g씩 섭취한 그룹의 간 기능 지표가 6개월 만에 평균 25% 개선됐습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이 수호천사와도 같습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해서 위궤양과 위염을 예방합니다. 60세 이후 약해진 위장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양배추즙을 매일 마신 위궤양 환자의 93%가 4주 내에 완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뿌리 채소들은 소화가 쉽고 영양가 높은 안전식품입니다.
당근, 무, 고구마, 감자, 비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소화가 쉽고 독성 성분이 거의 없으며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60세 이후 떨어지는 시력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근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당근을 섭취하는 60세 이상 그룹의 황반변성 발생률이 일반군보다 43% 낮았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합니다. 이들 성분은 60세 이후 증가하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밥과 채소들은 수분 보충과 해독의 전문가입니다.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수분 함량이 높고 독성 성분이 거의 없어서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이는 천연 이뇨 작용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시금치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호박은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60세 이후 증가하는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채소들과 먹으면 좋은 채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밥상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과 같이 한 단계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1주차에는 시금치부터 바꿔보세요. 가장 먼저 시금치를 브로콜리로 완전히 대체하세요. 하루에 브로콜리 100g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2주차에는 가지를 식단에서 빼는 연습을 하세요. 가지볶음 대신 호박볶음을 만들고 가지무침 대신 오이무침을 해보세요. 조리법은 기존과 같으니 어렵지 않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3주차에는 양파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볶음 요리를 할 때 양파 대신 당근이나 양배추를 더 많이 넣어보세요. 당근의 달콤함이 양파의 맛을 충분히 대신해 줄 겁니다. 4주차에는 모든 위험 채소를 안전한 채소로 완전히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조리법을 익히고 가족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찾아보세요. 이 정보는 60세 이상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배우자분과도 함께 바꿔보세요. 부부가 함께 식단을 바꾸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요리도 함께 시도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좋다고 시금치나 가지를 사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위험성을 설명해서 대체 채소를 사달라고 요청하세요. 손자녀들과 식사할 때도 기억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시금치는 좋을 수 있지만 60세 이상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채소 3가지와 그 과학적 근거, 그리고 안전한 대체 방법까지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좋다고 믿고 먹어왔던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몇 개월 후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황금기를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